이번 주 기대되는 매첩으로 첫 번째로 뽑힌 리브 샌드박스와 농심의 경기. 와, 진짜 3경기 미쳤다, 진짜. 이런 혈전이 일어나네? 어지러운 경기였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. 지금 뭐 최근 분위기 4연승 하면서 썸머의 가장 핫한 팀으로 지금 떠올랐거든? 농심보다 더 지금 핫하다고 볼 수 있는 리브 샌드박스의 4연승이고 호승호패에서 지금 9승 4패가 됐단 말이야. 와, 놀랍다, 놀라워, 경기력 자체가. 준비해온 것 자체가 상체 캐리 메타, 상체 주도권 바탕으로 인해서 굴려서 캐리하는 이런 캐리 메타를 시전했거든. 그래서 3경기 다 보면은 이 플랜대로 갔어. 절대 상체는 밀리지 않겠다. 전령 싸움에서 우리가 먹고 타워 굴리면서 스노볼, 그래서 이기겠다. 이게 다 잘 되진 않았거든.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고, 거기에서 캐리 메타에서 나왔던 챔피언들이 서밋 선수의 비에고랑 페이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일러스랑 루시안 같은 것들 충분히 캐리할 수 있는, 본인의 주도권 잡고서 갈 수 있는 이런 챔피언들인데, 실제적으로 이런 챔피언을 잡아서 캐리하는 그림을 보여줬지. 그래서 멋지게 승리를 했고, 이 와중에 먼저 서밋 선수를 얘기하자면은 얘는 진짜 좀 미친 것 같아. 진짜 말 그대로 낭만 탑솔로고, 진짜 비에고 슈퍼캐리 그림 나왔잖아. 1경기 때도 잘했는데 2경기 때는 진짜 그 불리한 경기 따라가면서 킬 내주면서 역전하는 그림까지 멋진 그림이 나와줬고, 나르도 지금 연패 중이었거든. 근데 그 나르 연패까지 끊어주면서, 나르 어떻게 보면 호야 선수랑 같이 나르를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선수로, 또 밴도 당할 수 있는 선수로 보여주네.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진짜 각성한 게 아닌가, 각성의 서밋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. 멋진 모습 나와줬고요. 그 다음 페이트 선수 오늘 뭐 POG는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루시안의 주도권 바탕으로 사이드 운영 너무 잘했거든. 여기서 솔직히 2세트 바로 스트림 아니었으면 이겼을 때 페이트 선수가 무난하게 POG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여줬고, 살러스도 한타 때 좀 멋진 모습 보여줬고, 확실히 페이트 선수가 조용조용 하면서 그냥 뭐 묻혀가는 느낌이 나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페이트 선수라고 보여지고, 그래서 이 두 캐리 라이너들이 잘해줬다. 오늘 조금 고생을 했는데 크로커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글 운영에서는 좀 밀렸지. 그래서 피넛 선수한테 배움의 길로 들어갔지만, 놀라웠던 게, 가장 중요한 게 또 정글로 항상 얘기하는 게 강타잖아. 오늘 강타의 신인 줄 알았어. 어떻게 보면 강타하면 떠오르는 게 역시 피넛, 역시 너시의 강타였는데, 그걸 상대로 3경기 때 정말 많이 이겼거든? 놀라울 정도로 많이 강타를 이겼고, 진짜로 진짜 각성했나?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. 강타 쪽으로 봤을 때 게임을 각성했다기보다는 유리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루시안에 계속 붙어주면서, 1경기 때 좀 부족했던 그런 경기 운영이 있었거든? 그런데 3경기 때는 사이드 쪽에 계속 루시안 커버, 이것이 정글이다. 캐리할 수 있는 라인에 붙어주면서 팀의 그런 주도권을 좀 앞서가면서 글로벌도 좀 땡겨왔거든? 그게 다 루시안 넘블의 활약이었는데, 그런 쪽 측면에서 크로커 선수가 조금 배움의 길도 갔었고, 강타는 진짜 미친 것 같아. 전에 스코어랑 많이 비교했는데 누가 나를 스코어 강타랑 비교하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의 강타는 스코어보다 훨씬 좀 뛰어났다.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던진 말 때문에 이런 비교를 당했었는데, 오늘만큼은 진짜 미친 강타의 신으로 봐도 될 만큼 크로커 선수가 잘해줬네요. 이것 때문에 POG 받았고, 실제적으로 이 강타 스틸이 승리를 이끌어온 것 같아. 반대로 농심이 먹었으면 바론의 장롱, 그러면 끝났잖아 솔직히. 거기서 어떻게 막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, 크로커 선수의 그 럼블 강타 스틸 하나로 게임이 이렇게 됐다.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진짜 팀 칼라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항상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네? 약간 믿음의 리브 샌드박스. 뭐 계속 낭만 얘기했지만 최근의 경기는 진짜 이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,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, 팀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. 선수들 자체가 특이하고 특색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좀 되게 하는, 좀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팀이라는 것 중에 하나 포함되는 조건이긴 한데, 역전을 하는 팀이거든. 이건 뭐냐면은 불리하지더라도 그 중요 키포인트를 잘 아는 팀. 그 다음에 어려울 때뭐 이니시를 또 잘 걸고, 중요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. 승부처, 여기서의 화끈함, 이런 것들이 또 이니시 좀 자신있게도 걸어주는 것들. 특히나 이 경기 때는 상대가 뭉쳐있는 거를 노리고 사방팔방 좀 덮쳐주면서 승리하는 그림이 나왔거든. 이런 쪽 측면으로 봤을 때 리브 샌드박스는 강팀이 될 수밖에 없었다. 이 두 가지 요인, 승부처를 확실히 아는 거, 알기 때문에 화끈하게 걸어주는 거,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오늘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진짜 써머 모르겠네. 농심과 리브 샌드박스가 이렇게 상위권에 4위 안에 들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?
많이 없었을 것 같잖아. 딱 봐도 너무 좀 좋은 그림이 좀 보여줬고, 물론 이제 게임상으로 보면 리브 샌드박스도 완벽한 건 아니야. 좀 불안한 측면도 있었거든. 약간 좀 급한 측면들도 있어. 뭐 급하게 뭐 바론 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고쳐야 되는, 발전해야 하는 부분인데, 이것마저도 리브 샌드박스니까 완벽하진 않다. 단점이 있다. 우리 다음번에 더 잘하면 돼. 약간 이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. 피드백 받고 다음에 또 잘하면 되잖아.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더 잘하는 리브 샌드박스 기대하겠습니다. 발전하는 리브 샌드박스, 재미있는 리브 샌드박스, 앞으로 경기가 기대되는 리브 샌드박스. 좋아요. 좋습니다. 오늘 농심 레드포스가 내 생각에 오늘 준비해왔던 거는 컨셉을 잡았는데,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포킹 조합 좀 컨셉을 좀 잡았었거든. 그래서 실제적으로 좋은 그림도 많이 나왔어. 처음 했던 게 바루스 제이스였나? 그 다음에 바루스 조이, 마지막이 이즈리얼 제이스, 약간 이런 식으로 포킹 조합 컨셉을 오늘 잡았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히나 1경기 때 좋은 모습이 나왔지. 그래서 조합 컨셉을 짜기 위해서 뭐 브라움도 섞어줬고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, 안타까운 거는 이제 2경기 때 같아. 2세트 난 역전패가 너무 아쉽거든. 솔직히 오늘 조합 컨셉 그대로 그냥 승리할 뻔했는데 2세트가 아쉬웠다. 어떤 점이 아쉬웠냐면은 포킹 조합 잡아놓고 그냥 용 치면서 한타 보는 게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. 이게 실수라고 봐. 왜냐면은 충분히 본인들이 앞서가고 있었고 시야를 잡을 수도 있었고, 그래서 급하게 하지 않고 진짜 상대를 급하게 만드는 게 중요했거든. 근데 오히려 본인들이 우리 포킹 조합이니까 어설프게 상대 인시 당하면 안 되니까 빠르게 그냥 용치면서 버스트 하자 이런 판단했는데, 이게 오히려 상대한테는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거든. 왜냐면 똘똘 뭉쳐있으면 상대는 넓게 퍼져있고 확 달려들 수 있는 이런 각을 주는 거잖아. 그래서 유리할 때는 시야를 먼저 장악해 놓고 오는 챔피언들,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바루스 조이였잖아. 조이 수면 한 방만 맞더라도 충분히 상대가 집 가야 되거나 전투 불능인 상황들이 나오거든.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라칸 같은 경우 피가 많이 빠진 상황들이 있었는데, 거기서 사이드 샷을 좀 잡는데 조금 부족했어. 그래서 상대가 좀 쉽게 돌아왔고, 본인들은 앞라인 위주로 보다 보니까 옆라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?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지.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 농심이 가장 아쉬운 장면인 것 같아. 그래서 결국에는 상체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그런 객관적인 전력차잖아. 그래서 오늘 컨셉 자체를 바텀에서의 활약을 좀 멋지게 보여줬어. 특히나 오늘 덕담 선수, 와, 뭐 거의 LCK 최강 원딜 느낌 날 정도로 좀 좋은 그림이 나왔어. 뭐 바로스 같은 거를 좀 예를 들자면은, 솔직히 바로스가 별로 눈에 안 띄거든. 무난하게 흘러가면 할 거 없이 끝나는 챔피언인데 포킹 계속 힐 맞춰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, 특히나 그 3세트의 이즈리얼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. 솔직히 이 싸움 아니었으면 게임 끝났어도 무방할 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, 뭐 앞비전이라든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플레이들 보여줌으로 게임을 중후반까지 가서 솔직히 농심이 이겨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경기였잖아. 그거는 이제 덕담의 앞에서 앞라인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바텀 승리를 통한 미드에서의 그런 주도권을 바탕으로 최대한 버텨줬단 말이야. 그래서 캐리할 수 있었는데 한 끗이 좀 아쉬웠다. 그래서 이 덕담과 함께 또 활약했던 게 이제 켈린 선수인데, 켈린 선수도 오늘 진짜 그 브라움이 이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. 인베 때 그런 설계부터 시작해서 합쪽에서 설계했었잖아. 멋지게 설계하면서 2킬 따고 시작하는 플레이도 나왔고, 그 다음에 스킬 적중도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게 높았어. 그래서 브라움 궁극기 같은 경우 좀 많이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, 그것도 최소한 뭐 한두 명 계속 맞춰주면서 활약해줬고, 그 다음에 카르마 같은 챔피언도 어떻게 보면은 초반 라인전에서 조금 쓰레쉬 만났을 경우에 애매한 점도 있었는데, 그 자신감 있는 암무빙 포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대보다 성장 속도, 우월 뭐 이런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지. 게임은 패배했지만 카르마를 왜 뽑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보여준 그런 판이었던 것 같아. 그래서 바텀은 진짜 농심 바텀은 오늘 바텀으로 봤을 때 정말 최강 바텀에 넣어도 될 만큼의 둘의 그런 시너지가 나온다. 좋은 그림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것 같고,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도 농심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아.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런 조합 구성을 약간 포킹 조합에 할 수 없었던 거는 약간 좀 제이스 픽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, 제이스 픽 같은 경우는 이제 팀적으로 선택이지. 이제 리치 선수가 뭐 실제적으로 잘하기도 하고 밀리기 싫으니까 그래서 뽑은 픽이기도 하고, 근데 실제적으로 게임으로 봤을 때는 제이스가 성장이 더 잘 된 건 아니었어. 말린 제이스였고, 후반 갔을 땐 당연히 이제 무난하게 템이 뜨니까 포킹들은 나왔지만
반대로 얘기하면 본인들이 유리하게 갔더라면 오히려 제이스 캐리가 나오면서 쉬운 게임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. 근데 그런 그림은 안 나왔어. 상대가 썸밋이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팀의 선택,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이스 승률도 나쁘지 않고 리치가. 근데 게임상에서는 좀 리치가 좀 좋은 그림이 안 나왔어. 키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힘들었다. 그게 좀 아쉽지 않을까. 좀 그런 생각이 들고. 솔직히 마지막 그 상수만 안 뺏겼더라면 오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팀이 농심이었고 칭찬을 많이 해줄 팀이 농심이었는데 결국에 또 마지막 그 하나로 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최근까지의 농심의 기세 5연승만큼은 진짜 화려했다. 근데 지금 어쨌든 LCK는 일왕 체제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비벼지는 비빔밥 체제인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. 계속적으로 좀 더 단단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지. 농심은 계속 단단해지는 중. 이게 중요한 것 같아. 농심은 이 비빔밥 메타 속에서도 본인들의 좀 색깔을 확실하게 색깔이 있잖아. 한타의 농심 등 본인들의 색깔을 확실히 좀 살려주면서 부족한 그 라인전들 특히나 리치라든가 고리 전수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타 잘해주면서 라인전도 조금씩 좀 레벨업 시키면서 발전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5연승 했거든. 오늘 한 판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발전하고 있다.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농심의 다음 경기도 재밌어. 농심 경기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색깔도 있고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농심이 갑자기 확 무너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. 앞으로 농심의 활약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요소인 것 같고 과연 농심이 이번 시즌을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. 과연 남은 팀들이 역전할 수 있을 것인지 6강 피어보다는 누가 1등 할 것인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서머리그를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농심. 자, 오늘 KT 대 젠지 두 팀 다 꼭 이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경기였는데 젠지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오늘 젠지 먼저 얘기하면은 좀 의지가 보였다. 그래서 좀 변화도 시도했지. 실제적으로 오늘 버돌 선수가 출전했다. 최근에 라스칼 선수가 조금 스프링 때만큼의 기량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변화 시도는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인 경기 결과까지 좀 가져갔다. 오늘 팬픽에서 보면은 느껴졌어. 룰러의 승리에 대한 그런 갈망? 좋게 얘기하면 약간 자신감 이런 게 좀 보였다. 룰러 선수가 요즘엔 뭐 무조건 밴 나오는 게 아니지만 스프링 때 자주 밴 나왔던 게 이 칼리스타랑 이즈리얼이었거든. 거의 필밴 당했단 말이야. 근데 요즘에 이즈리얼 같은 경우가 라인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살아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선픽. 솔직히 이게 맞는지는 조금 모르겠어. 어쨌든 근데 이즈리얼 선픽을 해서 뭐 플레이로 보여줬으니까 할 말은 없잖아. 이거는 플레이로 좀 증명을 했다. 이런 느낌이고 실제적으로 바텀에서 본인의 힘으로 초반부터 잘 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글러 포추로 와서 정글러 갱킹 그리고 또 2대2에서 또 솔킬 따주면서 이즈리얼의 성장을 잘했고 한타나 또 이런 측면에서는 스킬샷 적중도? 적중률? 이게 엄청 높아. 그래서 룰러의 이즈리얼이 좀 무섭나? 본인 향상 잘하는 픽이기도 하고 자신감의 픽이기도 하고 그 자신감이 오늘은 좀 통했다. 오키드 주스한테 치명타로 작용을 했네요. 그리고 솔직히 카이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티어가 높진 않거든. 좀 낮은 티어고 요즘에 활용하기 어렵다 했는데 룰러의 카이사는 다르다. 한타 때 라인전은 보통 솔직히 라인전 힘들었거든. 직스 상대로 좀 별로인 것 같아.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타에서 마지막에 그 캐리하는 장면 본인이 아지르 궁극기 없다고 하니까 공통에서 날아가서 정리해주고 마무리까지 해주는 장면에서는 룰러의 카리사는 좀 다르다 느낌이 좀 받았네요. 자, 그리고 오늘 새롭게 출전한 버돌 선수 중요했지. 버돌 선수가 왜 중요했냐면 최근에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KT 도란 선수였잖아. 도도조합으로 요즘에 이름도 날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도란고사를 무난히 합격했다라고 보여줍니다. 물론 이제 클리드 선수가 탑시팅을 좀 많이 해줬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대도 많이 좀 시팅해줬다. 어떻게 보면 리신이 1세트 때 많이 갱킹이 왔었는데 제이스로 갱킹 잘 회피했지. 그리고 이렐리아 같은 경우는 왜 잘하는지 보여준 경기력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뭔가 좀 안 풀릴 때는 뱀픽의 변화라든가 또는 이런 새로운 선수의 출전 이런 게 힘이 되는데 오늘 이 젠지의 승리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. 솔직히 지금 최근 2연패 하면서 주춤했는데 이런 뭐 변화에서 나오는 승리 이건 정말 큰 힘이 된다. 그래서 앞으로 젠지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게 아닌가. 그래서 젠지 지금 아직까지는 솔직히 LCK 1등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마지막 경기까지 봐야지 1등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
뭐 젠지 최근에 내가 알기로 좀 많이 비판도 받고 기대하는 팬들이 많이 실망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시즌이 안 끝났잖아. 끝나고 평가합시다. 끝날 때까지는 응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KT 오늘 전략적으로 상체 공략을 좀 시도했는데 특히나 그 도란 쪽으로 좀 많이 시도를 했지.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로 이어졌고, 근데 어쨌든 바텀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바루스 플러스 브라움이었는데 좀 어이없는 갱킹? 이건 실망스러웠다. 이거는 경기력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일했다 이런 느낌이었고, 이제 물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직스 갈료 이제 플레이 자체는 괜찮았는데 상대 조합이 너무 좀 무서웠지. 어떻게 보면 아지르 황제 진영이 없거나 탈진이 없고 하면은 그 상대 들어오는 뭐 이렐리아라든가 아칼리 이런 돌진 조합 때문에 너무 좀 힘겨운 상황이었고, 물론 중반에 이런 좋은 모습도 나왔던 것 같아.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지르가 황제의 진영 잘 깔고 여기에 또 타워까지 건설, 그리고 아칼리한테 탈진 플레이들 이런 좋은 경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역전 찬스를 잡았었는데 4대5 진 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. 이거는 못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4대5니까 싸울만 했고 당연히.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상대 딜러가 들어오면서 마크해줄 게 좀 없다 보니까 딕스라든가 아제르가 전멸 빠지면서 우리 팀 진영에서 좀 분리되는 그림이 나왔거든. 그러다 보니까 4대5를 패배한, 어떻게 보면 이레리나 아칼리 같은 경우가 한타에서 충분히 1대2라든가 2대3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 그런 좀 무서운 챔피언이기도 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좀 패배한 것 같고 좀 안타까운 것 같아. KT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런 전력적인 측면에서 바텀에 좀 변화를 시도했는데 성공적이다? 이거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, 지금 상태에서는 안정감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는데 그 안정감이 오늘 조금 나오지 않는 경기라고 평가하면 되겠다. 앞으로 힘들어졌지.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와 퍼센티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,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는 경기가 나왔으면 팬들한테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을 것 같은데, 남은 경기만이라도 조금 힘을 내주는 위안이 되는 그런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쿠! 이쿠!